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카마이 코리아의 이주하 차장입니다. 저는 아카마이 코리아의 강상진 상무입니다. 오늘은 엣지 컴퓨팅 시대의 리테일과 로지스테크 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카마이의 솔루션들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아카마이 하면 보통 CDN 회사,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보안 회사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아카마이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리테일과 로지스테크를 위한 IoT, OTA, 그리고 엣지 컴퓨팅 솔루션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하 차장께서 리테일과 로지스틱스 산업 동향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테일 로지스틱스 산업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객 데이터 및 고객 경험을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트래픽 급증은 예상치 못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트래픽 피크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제품의 예상치 못한 관심이나 인기, 또 대규모 박인 세일과 같은 이벤트 시에 피크 때 자원을 평상시에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낭비입니다. 유연하게 피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용성과 디지털 성능은 여전히 리테일 로지테크 업체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생산자부터 최종 구매자까지 물건이 전달되는 밸류체인에 IT 환경의 가용성 또는 디지털 성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체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IT 환경의 쾌적한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비대면 구매를 위한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전력 통신, IoT, 엣지 컴퓨팅 등의 최신 기술이 사용됩니다. 산업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2020년 상반기의 유통업계 동향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YOY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실적은 266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300조에서 약 2020년에는 347빌리언 달러, 하나로 390조로 성장하여 성장률은 30%였습니다. 그에 비해 직접 구매하는 실적은 1796빌리언 달러, 2001조 원에서 2020년에는 1868빌리언 달러, 2009조 원으로 성장하여 성장률은 4%에 불과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통해 구매하는 웹 서비스의 침투율은 8.6%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좀 예상을 해보고 장기화된 것을 고려했을 때는 온라인 구매 시장은 더욱더 커졌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것 대비해서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웹 침투율 또한 매우 높아졌을 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리테일 로지스틱스 고객 사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회사인 토코페디아는 아카마이를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와 고객 경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의류 회사인 어번 아웃피터스는 아카마이를 통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규모 구매자의 트래픽을 처리하여 매출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미국의 전자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는 아카마이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결제와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외의 유통업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럭셔리 제품, 의류, 식품, 그리고 인테리어 제품까지 다양한 세계의 주요 고객들은 아카마이를 활용하여 구매에 대한 사용자 체험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서비스를 최적화하여서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아카마이가 전 세계 32만 5천 대 엣지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기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카마이는 140개 국가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분포되어 있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매일 2트릴리언 이상의 트래픽을 처리하고 초당 50테라비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60개의 사무실이 있으며 7,000명 이상의 직원이 고객에게 아카마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카마이는 1998년도에 창업이 됐고 2000년대 애플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을 하였고 2000년대 초 스티브 잡스의 맥월드 키노트의 라이브 영상을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클라우드 와프 서비스를 처음 소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S&P 500 기업에도 아카마이가 서비스가 적용이 되었고
2014년에는 소치올림픽과 브라질 월드컵의 경기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발표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 기간에 역대 최고급의 인터넷 웹 트래픽을 처리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20년간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왔던 아카마이는 사용자의 웹 체험을 최적화하는 이미지 관리, 성능을 극대화하는 솔루션부터 보안,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계정 관리, 데이터 보호, 그리고 고객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아이덴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테일과 로지스테크를 위한 아카마이 서비스는 OTA 딜리버리, 엣지 프로세싱, MQTT 애저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늘은 이 주제를 통해서 발표를 자세히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IoT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강상현 사무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OTA 오브 디 에어 업데이트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로지스틱스 물류 산업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차량인데요. 메카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모빌리티, 일렉트리피케이션,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이런 이동성 전동화, 연결성 자율주행, 즉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또 이동 간의 어떤 커넥티드카 통신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이제 메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메카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서비스들은 5G 통신, 그다음에 셀룰라 무선 통신, IoT, 그다음에 OTA 업데이트, 그리고 뭐 대단위로 정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커넥티드 카부터 알아보면요. 다임러의 CEO가 얘기한 것처럼 커넥티드 자동차만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미래를 예견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차량, 화물차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에 이르기까지 이 자동차 내에 이제는 이제 전장 소프트웨어들이 탑재가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제어, 그다음에 전자장치 제어 등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이 업데이트의 실패는 매우 치명적이고 특히 이제 드라이버의 그 건강과 안전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빠르게 성능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티드 자동차에 필요한 기술이 바로 OTA라고 할 수 있고요. 이 OTA 형태는 가장 많이 알려진 펌웨어 오버 디 에어, 즉 펌웨어를 무선 통신으로 전달받고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부분부터 해서 다양한 형태의 OTA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아카마이는 이런 부분을 인텔리전트 플랫폼이라는 아카마이 네트워크로 OTA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고객사의 OTA 관리 서버가 중앙 데이터 센터에 있고 여기에 있는 이제 패치 파일들이나 소프트웨어들을 아카마이 네트워크로 보내게 되면 아카마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와이파이나 셀룰러나 혹은 기타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카마이는 첫 번째로 업데이트 모듈을 생성받은 것을 전달을 받습니다.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OEM 회사에서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개발하고 패키지화하고 특정 스토리지에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업데이트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버저닝이라든가 어떤 사용자 관리를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은 헤드 유닛 및 차량 관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차량 식별,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증인데요. 승인된 소프트웨어,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승인된 드라이버, 차량만 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을 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프로세스는 안전한 전달입니다. 이 펌웨어 같은 경우 특히 중간에 소프트웨어가 변조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달 구간에서 변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 TLS 통신 등을 통해서 그리고 암호화 통신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전달받은 소프트웨어가 최종적으로 원본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차량 내에 탑재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이 패치 파일을 제공하는 관리자가 어느 지역에서 얼만큼 다운로드가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리포팅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리포트를 통해서 특정 바이너리 파일들이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다운로드 됐는지 이 트래픽 볼륨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서비스는 IoT입니다. IoT 서비스는 특히 리테일에서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어떤 예상 고객이 매장에 들어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기타 장비를 통해서 이 샤퍼에
어떤 비콘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와 리테일 업체의 어떤 시스템과 통신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입장을 했다는 것을 이 샤퍼의 정보가 이 리테일 업체에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정보가 제공되면서 이 샤퍼의 나이라든가 성별, 그 다음에 선호도 이런 것들이 오면서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광고도 온라인 광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 광고판의 이제 광고들이 이 지나가는 샤퍼에 최적화된 광고로 변경이 되는 등 최신 IoT 기술들이 리테일 현장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IoT 기기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작년 2020년 기준으로 246 빌리언 개의 전 세계 IoT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올해 그리고 2025년까지는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엣지 서버에서 운영하는 아카마이 IoT는요, 앞에서 이주아 차장이 소개시켜드린 그 IoT를 위한 이제 아카마이 플랫폼은 결국 35만 대 이상의 이제 서버에서 이 IoT를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뭐 전 세계 700개 이상의 금융 서비스 기업들, 그다음에 자산 관리 회사, 항공사, 비디오 게임 회사들이 실제로 이 IoT 서비스를 통해서 자사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IoT 서비스는 게시와 구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필요한 데이터나 메시지들을 저런 차량의 IoT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게시를 하는 구조가 있고요. 이 차량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그 토픽에 대해서 구독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oT는 양방향 통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대표적인 MQTT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이 MQTT 프로토콜은 IoT 장비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먼저 저전력 프로토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소비를 하는 IoT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프로토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로지스틱스 화물 차량이나 기타 IoT 디바이스들은 본인이 보내야 될 메시지와 수신받아야 할 메시지를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에 배포된 MQTT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달하고 전달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방식은 고객사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나 혹은 클라우드 운영 중인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서비스들은 엣지 컴퓨팅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엣지 컴퓨팅이란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좀 더 사용자 주변에 배포된 엣지 컴퓨팅 레이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서 좀 더 빠른 성능과 초지연 그리고 인접한 디바이스 간의 보안을 제공해 주는 그런 컴퓨팅을 엣지 컴퓨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에 사용해 드는 디바이스들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M2M 머신-투-머신 디바이스, 그 다음에 게임 콘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항공, 그 다음에 리테일 상점, 소셜 채팅 등 다양한 IoT 서비스들이 실제로 엣지 컴퓨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들은 최근에 클라우드 기반의 엣지 컴퓨팅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사용자 주변에 배포된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안전하고 빠른 성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클라우드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파란색 막대가 클라우드의 성장률이고요. 연두색 막대가 엣지 컴퓨팅의 성장률인데요. 최근에 봤을 때 그 클라우드의 성장률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엣지 컴퓨팅의 성장 또한 클라우드의 성장률에 맞물려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보다는 수요가 작긴 하지만 2028년에는 약 150빌리언의 사업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 기반의 IoT란 이런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사용해서 이런 프로토콜과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IoT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산업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게임, 그 다음에 일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전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스마트 빌딩, 그 다음에 교통, 가전, 호텔, 스마트 시티 등 여러 가지 산업 영역에서 엣지 컴퓨팅을 통한 IoT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포함된 어떤 엣지 디바이스는 이 자동차가 제조돼서 판매가 될 때부터 계약된 ISP 통신사를 통해서
심카드가 내장된 상태로 이 자동차가 출시가 되고요. 이렇게 출시된 자동차들은 어떤 공중망을 통해서 모바일 엣지에 접속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자동차 회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최신 내비게이션 펌웨어라든가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통신을 하고 있고요. IoT 통신을 통해서 이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의 막힘 정보라든가 원활하게 우회할 수 있는 지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통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콘솔이나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게이밍을 서로 유저들 간에 즐긴다든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와 같이 인터랙션 하는 경우 가장 인접한 모바일 엣지를 통해서 인접한 사용자들과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IoT 센서들은 온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속도, 그 다음에 소리, 음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댁내 어떤 IoT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격에 있는 사용자가 댁내에 있는 IoT 가전제품들을 제어를 하고 현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부각된 최근의 기술들은 5G인데요. 모바일 엣지는 결국 ISP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LTE에서 5G로 이동하면서 좀 더 빠른, 좀 더 성능이 있고 지연이 적은 이제 이 무선망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좀 더 활용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비된 데이터들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요. 이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로 수집하고 가공하고 전송해서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해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소모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이 화랑인지를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나 CRM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있는 데이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해드린 OTA, IoT 이런 서비스는 별개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엣지 컴퓨팅과 맞물려서 같이 전달이 될 수 있는데요. 엣지 컴퓨팅은 즉 OTA와 IoT 업데이트를 위한 어떤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무선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엣지 디바이스, 특히 이제 차량을 예제를 들었을 때 실시간으로 1ms 미만으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판단한다거나 그 교통량을 판단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에 배포되고 있는 어떤 신호등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전달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ms 미만의 속도로 그런 정보들을 전달을 받고요.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펌웨어 다운로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준실시간 정보를 통해서 앞에 무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든가 이런 경고 메시지도 이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통신을 지원하는 그런 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 초지연 연결을 통해서 API 통신 방식으로 전달을 받게 됩니다. 결국 엣지 컴퓨팅의 목적은요, 이 엣지 컴퓨팅을 사용하는 디바이스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고 속도를 빠르게 요구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적합하고요. 이 장치에서 그 처리를 분산시켜서 수많은 그 엣지 컴퓨팅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어떤 병목 현상을 피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한 엣지 컴퓨팅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엣지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유연성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결국 이 엣지 컴퓨팅은 OTA 업데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서브레스 엣지 플랫폼, 엣지 컴퓨팅은 결국 함수형 코드가 배포되는 그런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된 보안 플랫폼 장치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스케일링되는 글로벌 엣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안정되고 빠른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아카마이의 엣지 클라우드는요, 메시징 영역도 지원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보안, 그리고 신원을 확인하고 내용 메시지들을 암호화하고 그리고 사용자 인증, 그 다음에 디도스에 대한 내구성, 사용자의 역할에 대한 인가, 그 다음에 이런 엣지 컴퓨팅에 접속하는 사용자 유무를 판단하는 봇 관리 등의 보안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그 다음에 엣지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키밸류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해서 여기서 발생한 모든 트래픽을 빠르게
준실시간으로 관리자한테 제공을 하고 엣지 클라우드 상에서 코드를 배포하고 함수형 코드를 실행하는 엣지 워커스라는 솔루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비주얼하게 관리를 하고 시각화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화면과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설정 화면을 어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데이터 센터나 또 다른 클라우드와의 연결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수집 아키텍처 같은 경우 이제 현재 대부분 이런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인터넷이 혼잡한 상황이 된다거나 트래픽이 몰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혼잡한 이제 인터넷 특성으로 인해서 대기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대역폭 소비가 증폭이 되면서 사용자의 경험은, 최종 경험은 상당히 지연이 되고 불만이 촉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엣지 컴퓨팅으로 옮기면서 아카마이의 인텔리전트 플랫폼을 통해서 HTTP나 MQTT와 같은 서비스들을 지연 없이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되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비단 아카마이만 제공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아카마이의 IoT, MQTT 프로토콜은 특히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요. 인터넷만 가능한 환경이라면 이 디바이스와 어떤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장소를 특정하지 않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ISO 20922에 완벽하게 호환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그 IoT 프로토콜은 인증이 되지 않은 장치에 대한 거부라든가, 그 다음에 QoS 3단계를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순서 보장 메시징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정의된 IoT 통신을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타사 경쟁사들은 순서 보장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제공하는 그 보안 레이어에 있어서 일부만을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제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플랫폼의 어떤 크기 때문에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 배포된 IoT 플랫폼을 통해서 최대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수가 거의 무제한급입니다. 그에 비해서 타사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특정 국가와 특정 도시에 배포된 리전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초당 최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의 수라든가 초당 디바이스와 연결할 수 있는 신규 연결이라든가 그리고 뭐 전달하거나 전달받을 수 있는 토픽의 수, 그다음에 메시지 보존 기간, 그다음에 메시지 크기에 대해서 아카마이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카마이가 특별하게도 다 타사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무제한급으로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한 이유는 그 정도로 아카마이의 전 세계 배포된 인텔리전트 플랫폼이 타사에 비해서 수십 배 이상의 어떤 크기와 확장성, 그 다음에 밴드위스, 아웃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IoT망 그리고 OTA망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들은 고객사가 원하는 경우 빅데이터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나 운영 중인 클라우드로 재존성을 해드리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아카마이 망에는 7일 정도 디폴트로 저희가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7일 내에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엣지 컴퓨팅 내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배포한 키밸류 스토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밸류 스토어의 데이터베이스는 뭐 제이슨 스타일의 어떤 데이터라든가 간단한 키밸류 형태의 데이터들을 아카마이 엣지에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쓰기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에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고요. 미리 이 데이터를 확보하셔서 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테일 업체 같은 경우 뭐 가격 정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리테일 상점의 위치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DB화를 먼저 하신다고 하면 IoT의 디바이스가 될 수 있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은 본인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리테일 업체의 위치를 찾는다든가 그 업체에 어떤 재고 목록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르게 받아올 수 있고요. 이런 정보가 어떤 온프레미스 환경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DB보다 사용자 인접한 DB에, 엣지 DB에 있다라고 하면
훨씬 레이턴시가 적게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워커스는 이런 DB를 활용해서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어떤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용자가 요청하는 다양한 환경에 맞게 이 엣지 워커스에 탑재된 함수형 프로그래밍 함수를 통해서 다양한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한 사용자에게 특정 모바일 영역에 맞는 이미지를 매니플레이션에서 내려준다거나, 그리고 사용자가 접속한 위치를 판단해서 가장 인접한 어떤 상점의 정보를 보여준다거나, 사용자가 접속한 위치에서 가장 빠른 형태로 특정 위치에 도달하는 경로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엣지 워커스를 통해서 미리 코딩을 하고요. 그런 로직을 사용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API 통신을 통해서 이 물류에 사용하는 그 로지스틱스에 사용하는 이 물류 차량이 어떤 토픽을 전달을 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이동 중이다. 그리고 어떤 사용자의 물품을 몇 시간 내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정보들을 IoT, MQTT 통신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이 클라우드에서는 이 물류 차량이 정말 이 적합한 차량이 맞는지 토큰을 인증해 사용을 하고요. 이 토큰을 해석을 해서 정말 자사의 차량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차량이 보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이 차량 정보를 통해서 현재 본인의 물품이 어디까지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언제쯤 본인이 정보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최신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류 산업에서 이 부분을 통칭을 해서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이 물류 산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그 차량들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카마이의 OTA, 오브 디 에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전달을 받게 되고요. 전달받은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 정보들을 MQTT 토픽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에 배치된 엣지 커넥트 메시지 브로커는 이 정보를 받아다가 또 이 토픽을 수신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자들에게 혹은 이제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이 정보들을 이제 게시를 해주고요. 구독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많은 데이터들은 데이터 센터에 어떤 리포팅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빅데이터화 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되는 저런 물류 회사의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자들은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특정 스토리지에 이 업데이트의 바이너리 패치 파일을 최신본을 올려두시면 자동으로 이 부분이 OTA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카마이의 IoT, OTA, 엣지 워커스 환경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를 했고요. 40분 동안 저희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